자,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그 유명한 4번에 담긴 아주 뜨겁고도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던 지휘자 한스 폰 뷸로의 반응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드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와우, 이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격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예고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위대한 음악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딱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여인, 클라라 슈먼입니다. 먼저 브람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내성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많았다고 해요. 친구들한테는 정말 끔찍이 잘했지만 결혼이나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건 극도로 두려워했고요. 심지어 새로 쓴 곡도 다 완성되기 전엔 절대 남한테 안 보여줬다니까요. 어때요? 이 사람이 썼다고 하기엔 그 음악이 너무 뜨겁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바로 이거예요. 이 편지 내용 좀 보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훗날 클래식 역사에 남을 걸작을 써놓고 이렇게 말했다니 정말 브람스다운 자기 비하의 끝판왕이죠. 자, 이번엔 클라라 슈만입니다. 숫자 61.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녀가 연주자로서 무대 위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61년.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19세기 음악계에서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인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9살에 공식 데뷔해서 신동소리를 들었고 18살엔 비엔나를 정복했죠. 21살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리고 59살엔 명문음악원의 최초 여성 피아노 교수가 되고요. 71살까지 무대를 지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내성적인 천재 브람스와 모두가 사랑한 슈퍼스타 클라라.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삶은 대체 어떻게 얽히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명은 고독을 즐기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했고요. 다른 한 명은 콘서트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죠. 한 명은 평생 혼자였고 다른 한 명은 8아이의 어머니이자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강하게 끌렸던 건 아닐까요? 그들의 깊은 유대감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둘의 인연은 사실 아주 큰 비극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브람스는 원래 클라라의 남편, 그러니까 스승인 로베르트 슈만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스승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기까지 브람스는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려 40년 동안 그녀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교향곡 4번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브람스의 인생, 그리고 클라라를 향한 그의 평생에 걸친 마음이 이 음악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은 1884년, 52살의 브람스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오스트리아의 조용한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을 쓰기 시작해요. 마치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자기 삶 전체를 음악으로 정리하려는 것처럼요. 이 교향곡의 네 악장은요, 꼭 한 사람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1악장은 뭔가 체념한 듯한 실품으로 시작해서 2악장에선 몽환적인 중세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3악장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생의 기쁨을 막 터뜨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4악장에선 바흐의 오래된 테마를 가지고 와서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끝을 맺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해서 저항적인 환희로 끝나는 정말 한평생의 감정이 다 담겨있는 것 같지 않나요? 특히 마지막 악장이 정말 대단한데요. 샤코느라는 형식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건데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브람스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옛날 형식을 빌려서 지금 당장 자기 안에서 들끓는 가장 격렬하고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두 사람의 삶이 교차하는
가장 애처롭고 가슴 아픈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 교향곡은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절말이지 너무나 빠르고 비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1896년에 클라라가 세상을 떠나자 브람스의 건강도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녀의 뒤를 따라갔죠. 결국 이 교향곡 4번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닫는 음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클라라가 세상을 떠난 뒤 암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브람스가 공식 석상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자기 교향곡 4번 연주회였어요. 깡마른 몸으로 지휘자석 옆에 서서 관객들이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해요. 그 모습이 꼭 자신의 음악 인생 전체와 평생 마음에 품었던 한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이 곡은 그냥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가 평생에 걸쳐 품었던 사랑과 슬픔, 그 열정이 담긴 절절한 고백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지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위대한 예술작품을 그것을 만든 창작자의 삶과 완전히 떼어놓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